지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배우지요. 남명렬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명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자 목소리를 내주세요. 아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자 목소리를 제가 어떻게 내냐고요. 에라 모르겠다. 김아라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거라고. 그거예요. 다른 거예요. 선생님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제가 접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배우로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고요. 내가 나가서 투쟁한다든지 삭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이런 생각이야 라고 발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엄청난 용기이지 않을까. 일정 시기까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나이가 넘어가니까 조금 자유로워지기도 해요. 뭐 어때서 뭐 이런.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니, 작년에 또 SNS에 한번 하셔가지고 막 그 자체가 막 뉴스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예,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그 친구가 그 발언한 지 거의 한 달 뒤에 제가 그걸 접하게 되고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한 게 아니에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침 하고 있던 그 라스트 세션에서 대사를 인용했을 뿐이에요. 그 프로이트가 루이스와의 그 대화를 하면서 루이스가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원죄 그런 오만함이란 하고서는 프로이트가 그 루이스한테 공박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사였군요, 그게. 그 오만함이란 하고 이제 한 문장만 딱 썼죠. 그러고 보니까 오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제가 댓글로 연극이라는 것은 객석과 무대가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객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약에 속삭이는 대사가 있다면 관객이 속삭인다라고 느끼게 하면서 객석에서는 들릴 수 있는 대사법을 스스로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랑을 속삭이는 말을 정말 속삭이지 않고 속삭이는 것처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은 연출가가 가짜 의미를 요구한 건 아니다. 이런 뭐 내용의 글을 쓴 거죠. 저는 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고요. 그 친구도 제 생각을 존중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기자분들이 한테 큰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대 재생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부분만 보면. 네.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친구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럼에도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걱정하더라고요. 어쨌든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닥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SNS의 속성이라는 것,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런 기사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갈까 할 때 일주일 이상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슈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도 너 연극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척하냐라는 뜻으로. 근데 그런 계기에 선생님이 그렇게 발언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연기라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가짜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연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대 위에서 실제인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이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객석에서 바라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연기이지 진짜를 하진 않죠. 때린다고 해서 실제로 때리면 아니 무대 연기를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그 다음 날도 해야 되는데 진짜로 때린 건 아니지만 객석에 볼 때는 진짜 때리고 진짜 맞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 기술, 그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속삭이지는 않지만 속삭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연기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같은 후배들, 연출자들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사실은 배우나 아니면 그 학생들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선배님들께, 선생님들께서 명확하게 이건 이거잖아 라고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주로 연극만 했으니까 대사를 하면 나도 모르게 거리감 있게 얘기를 해요. 그게 때때로 소위 매체 연기, 카메라 연기할 때는 그게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매체 연기에서는 속삭일 땐 진짜 속삭여야죠. 그렇죠? 근데 속삭일 때 속삭이지 않고 큰 소리로 연기하게 되면 카메라에 담길 때 이상하게 느껴지죠. 제가 2007년도에 드라마를 처음 했어요. 그게 이제 커피 프린스 1호점이었는데 그때 주인공이 공유 배우였었어요. 네네. 근데 공유 배우가 말을 하는데 탭을 하나 놓고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인데 공유 배우의 대사가 제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응? 그 정도로 아주 속삭이면서 작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 친구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대사를 해야 내가 받아주지. 아니 그렇게 대사를 작게 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드라마를 했으니까 모니터를 했죠. 근데 보니까 공유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은 거야. TV에서 대사도 또렷또렷하게 잘 들리는 거야. 이게 뭐야? 깨달았어요. 그때는 최대한도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대사를 하려면 너무 상대를 의식하고 막 멀리 주면 내 자신한테 충실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 매체에서 연기할 때는 내 장면을 딸 때 나는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논란이 있었던 그 배우도 매체에서는 최대한도 자기의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게 연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매체에서 스타가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친구가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옳은 얘기를 한 거지. 단지 매체는 매체고 무대는 무대에 맞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이 없는 거죠. 지금 연기하고 있는 환경에 걸맞는 연기 방식이 무엇이냐, 그런 연기 계획을 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내 안에서 그 배우로서 충실한 그 마음들을 채워놓는 것, 이거는 어느 매체나 똑같죠. 어느 장르나.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알리바이 연대기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알리바이 연대기에서 선생님 참 편안하게 느껴지는 역할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재엽 작가의 자기 아버지 얘기를 쓴 거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대본 구성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아버지의 삶을 같이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연습 과정이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김재엽 아버지가 나한테 체화되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편안했죠. 그래서 저희한테 그렇게 네,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짜로 그 인물을 연기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아버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소중한 순간이죠. 그런 과정으로 인물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살아있는 인물처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동화연극상이라는 그죠. 걸 동화연극상 연기상을 받은 것도 그 작품으로 네, 받게 됐죠. 알립니다. 연극의 매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렵네요.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두 마디나 세 마디도 괜찮습니다. 연극이든 영화든 TV 드라마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주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 중에 연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현장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배우에게 느껴지는 매력은 무대 위에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오로지 나에 의해서만 무대 위에서 구성이 된다는 것. 배우에겐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 담기는 그런 그 연기 속의 배우는 어쨌든 내가 촬영하는 순간에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연기를 해내지만 결국은 감독 혹은 PD의 필터에 의해서 대중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연극은 무대 위에는 오로지 배우의 책임에 의해서 오로지 배우의 연기에 의해서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편집의 과정은 관객의 눈에 의해서 편집이 돼요. 그런 현장성. 그러니까 나는 준비해서 내놓고 관객은 현장에서 향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장성이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더 매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다소 어려운 연극을 보더라도 그 현장에서 그걸 하나하나 해득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렇게 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사람과 그 향유하는 사람이 뭔가 접점이 딱 맞았을 때 객석에 있는 관객도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희열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옆에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냐? 바로 그저께 선거운동을 하러 왔던 한 국회의원이 공갈 협박죄로 징역 14년형을 받았어요. 저는 스스로 연극계에서 비주류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후배들은 아니 당신이 비주류면 누가 주류냐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동의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스스로 진짜로 비주류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타인이 어떻게 보든 저는 그런 저의 사고가 저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비주류는 주류가 되려고, 그리고 주류 내에서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비주류는 항상 아웃사이더, 밖에 있기 때문에 주류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욕 한번 내지르고, 야 그거 아니면 내 연극 못하냐 하고 살 수가 있어요. 비주류라는 정확한 존재감, 그게 너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주류가 많아야 다양해져요. 드라마나 영화, 이 K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 한 몇 년을 보세요. 대부분이 오랫동안 연극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 주인공이 빛이 나지가 않아요. 비주류로서의 미친 존재감, 이 중요한 존재감, 이걸 어디에 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대표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그 책임을 어깨 위에 갖겠습니다. 너무 즐거운데 선생님 이제 보내드려야 네. 돼요. 네. 저도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비주류의 큰형님. 마청으로서 오래오래 계속 활동해 주시고 영원토록 비주류를 돌봐주시기를. 고맙습니다.만 너무 큰 짐을 지어주시는데요. 그리고 뭐 아직 맏형까지는 아니고요. 형의 일부,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오늘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네.